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드디어 50번째를 채웠네요. 특별하게 양자역학과 교육 문제를 연관지어가 한번 문제 해결에 나가서는 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재미있는 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원리에 따라가 양자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이 현대 사회로 점점 진화가 되면 될수록 과학 기술의 힘을 등에 업고 양자역학이 지금 이제 드디어 주류 과학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단계인지라 이 교육 문제도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우리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 쿼크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꾸 쪼개고 전자까지 가다가 이제는 그 입자, 파동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물질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파동으로 또 구성되어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이게 있는 것 같이 입자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하는, 입자와 파동으로 사물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에서 양자역학이 발전되어가 그 원리가 사물도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가 서로 또 얽혀 있다 이런 원리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안에서 그 교육적인 문제 해결 기법 이런 거를 좀 도출해 내자면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양자역학이라는 원리 이런 거를 조금은 알고 있다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질문을 던졌더만, 양자역학으로 지금 현실의 교육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챗GPT가 답을 해주는데, 사물이 실제로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고정성을 띠고 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됐다라는 말처럼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런 비고정성이 양자역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쪽에 접목시키면 학생들이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어느 날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보였다가 어느 날은 또 사춘기가 발동되어가 완전히 다른 말썽꾸러기로 변화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A라는 학생이 마냥 착한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아닐 수 있는, 실제 비고정성이 양자역학의 중요한 기본 이론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교육 쪽에 접목시키면 챗GPT가 이런 식의 그 서술을 해주고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같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입자가 다중성을 띠고 있는 그런 속성처럼 학습자도 다차원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봐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주 좀 공감이 가고요. 또 하나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인 파동함수의 붕괴. 실제로 사물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파동 때문에 일그러지고 왜곡되는 그런 경우처럼 이 사물도 가만히 이래 내버려 두면 자기 생명 진화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관찰자의 영향이 아주 심대하게 물질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자, 학습자 이런 관계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을 가만히 관찰만 해줘도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섭 대신에 관찰만 해줘도 학습자들은 다양한 자기 경로 탐색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해나가는데 애정어린 관찰만 응시만 해줘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활동하면서 교사의 관찰을 의식하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가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양자역학의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 관찰자의 시선으로 물질이 왜곡된다고 합니다. 정말 양자역학에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교육의 관찰자의 시선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양자역학하고 교육에 이런 게 접목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챗GPT에 물어보니까 이런 답을 해주가 머리털이 쭉 비댔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역할이 학습자를 응시하고 관찰만 해줘도 물질의 속성이 바뀌는 것처럼 학습자가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그 따뜻한 시선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챗GPT의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원리인데 또 하나 불확정성. 사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있다가도 없고 입자가 파동도 같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원리에 따라가 늘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불확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뭐 1등 해라, 2등 해라. 또 뭐 계량경제 따라 수치도 자꾸 계량화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목표지상주의 OKR이나 이런 요즘에 그 경영학에서 목표관리 경영 이런 것도 약간 이제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서 불확정성 이런 걸 감안해가 목표 설정도 유연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교육에도 접목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나치게 고정된 목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토록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허들을 뛰어넘게끔 만드는 열정적으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른 열린 교육이 아닐까.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이미지도 사실은 챗GPT에서 만들어준 이미지입니다.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이라는 그 앱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즘은 색다른 재미에 빠진 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걸 이미지화 시켜주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아주 이제 생활 속으로 깊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동 또 불확정성
이런 게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처럼 이 고정된 목표, 서울 중심 또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그런 사회,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해소돼 가지고 누구나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개천에서 당연히 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진정 양자역학에 따른 불확정성, 또 얽힘과 또 중첩성, 이런 부분이 양자역학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 사고로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의 균등함을 우리는 보장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특히 교육에서만큼은 이런 싹을 자꾸 이래 키우고 그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정말 교육에서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들어있는 우리 10월에 너 10월에 뭐 할 거니,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설레이는 그런 소풍 같은 10월, 등산도 많이 가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10월에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차원에서 이러닝의 달, 이런 행사를 2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너 10월에 뭐 할 거니 티를 입고, 또 10월은 이러닝의 달 체험 행사, 이런 이벤트도 해보고, 마포대교 또 여의도에 포스터나 프랜카드를 걸어가 이러닝 확산 캠페인을 많이 해봤는데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런 캠페인을 등에업고 2024년 올해 10월에도 똑같이 좀 이러닝 붐을 다시 활성화시켜가지고 더욱더 고도화된 이러닝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하는 이러닝으로 10월 9일 한글날 세종대왕이 만백성이 글을 읽고 쓰게 해서 기득권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을 온 국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한글로 쉽고 편하게 글을 쓰고 읽게 하는 그런 정신처럼 우리 이러닝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로 만인에게 교육 기회의 균등함을 보여주는 그런 가능성이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러닝이 그런 의미에서 2004년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 기념으로 2004년에 제정된 이러닝 법이 20년 지난 지금에서 다시 성년으로 청장년으로 커가는 그런 이러닝으로 도약해가 정말로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또 물질의 중첩성, 얽힘, 그런 변주곡, 이런 걸로 새롭게 진화하는 그런 이러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이러닝 캠페인을 통해서 성과물들을 모아가 오는 11월 22일 날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제40회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를 할 텐데요. 그때 인생 이러닝 스토리 공모전, 내 인생이 이러닝 통해가 달라졌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후기를 모집하고, 또 양자역학과 교육문제 해결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이러닝의 철학을 공유하는
하고 또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10월은 이러닝의 달로 이런 법 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이벤트를 계속하고 하반기 이러닝 매치 포인트 때 이런 시상과 K 이러닝 대상 시상과 함께 이러닝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저희 또 유러닝 연합회가 2024년부터 울트라 러닝을 새로 화두로 내세워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ULTRA, 울트라 러닝으로 캐나다의 스칸 영이 쓴 울트라 러닝 책이 좀 아주 MIT 공대 중심으로 이 천재들을 위한 또 소수를 위한 울트라 러닝을 강조했지만 저희들은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업그레이드된 유비쿼터스 러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울트라 러닝으로 화두를 모아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이제는 정말 철학적인 기반까지 양자역학이라는 물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원리에서 출발해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파동함수의 붕괴처럼 관찰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양자역학이라는 철학적인 과학적인 기반으로 해가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러닝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챗GPT에 물어본 양자역학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좀 해달라 하니까 이런 참 오묘한 이미지를 띄워주는데 너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자꾸 말하는 거를 메시지를 이미지로 좀 띄워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양자역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지로 어떻게 우리가 한 말을 담아내는지 이런 원리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지금 챗GPT를 제 생활 속에 깊이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와 함께 진화 발전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자꾸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AI로 인한 대변혁을 새롭게 우리가 주도해 나가도록 힘써보도록 합시다. 화이팅!